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성유라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온 지 벌써 2년 넘게 됐습니다. 미디어 학부 1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의 처음 녹화인데요. 실수가 있어도 좀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왕 귀엽다. 저는 요즘에 이제 학교 다니면서 아무래도 전공 수업을 많이 듣다 보니까 저희 학교 페이지에 스터디 그룹 올라오는 글들에 되게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대부분 올라온 스터디 보니까 뭐 약대 의대 준비하는 스터디 그룹도 있고 뭐 같이 취업 준비하는 스터디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스터디에 대해서 처음으로 접하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스터디란 개념이 별로 있진 않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반이 대학교에서도 반이 다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룹 내에서 뭐 조별 과제를 한다든지 조를 만들어서 공부를 한다고 해도 그게 한국애처럼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만나서 공부를 한 그런 스터디의 개념이랑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한국 왔을 때 스터디 듣고 좀 되게 신기했어요. 맞아요. 한국엔 스터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한국에는 중국과 다르게 스터디 정말 종류도 다양하고, 맞아요. 네, 범위도 크고 엄청 많죠. 뭐 간단하게는 학교 내에서도 스터디를 친구들끼리 구할 수도 있고, 학교 밖을 벗어나서도 다른 학교 사람들이랑, 아니 뭐 이미 취업한 사람, 심지어는 취업한 사람들까지 여러 가지 스터디를 모아서 할 수 있는 게 중국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중국 대학교 다녔을 때 그런 스터디 그룹을 직접 참여한 적이 없는데 들어본 거는 있어요. 재학생 1학년과 2학년을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그룹인데요. 공부 잘 안 되는 학생들이 자기 모르는 문제를 꺼내놓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같이 토론하거나, 아니면 같은 문제라도 더 좋은 풀이 방법이 있는지 다 같이 배우면서 그런 나쁜 학습 습관도 고치고 자기에 맞는 그런 공부 방법을 더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그룹이 있어요. 오, 이거 되게 좋네요. 그러니까 효율적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사에 취업을 하기를 원해서 그쪽에 되게 스터디도 관심이 많은데, 항공사 스터디 같은 경우는 항공사는 주로 이제 면접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면접이 아주 중요하고, 또 면접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은 뭐 대본 읽기, 기내 방송 읽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스터디도 되게 많아서 언젠가는 한번 들어가서 꼭 그것을 경험한 다음에 취업 준비를 할 계획이에요. 오, 대본 읽기, 그 기내에서 방송 나오는 그거 읽는 거예요? 맞아요. 오, 그거 혹시 지금 해줄 수 있어요? 지금은 나중에 한 반년 후에. 그게 처음 시작이 뭐였지? 많이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나는 거 Please fasten your seatbelt. 맞아. 맞아. 그거 택시 타도 나오는데. 근데 저는 제가 들어봤던 것 중에 자소서 첨삭 스터디라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뭐 취업 준비할 때 어떤 회사에 서류를 넣으면은 자소서가 꼭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같이 보면서 서로 필요한 부분도 알려주고, 아니면은 빼야 할 부분도 알려주면서 좀 더 눈에 띌 수 있는 자소서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스터디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해봤던 스터디는 솔직히 막 공부 스터디는 아니었지만 저는 1교시 출석 스터디라고 해봤어요. 와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교시 와우. 저는 동기들 이렇게 해서 몇 명에서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1교시에 내가 교실에 무사히 도착했다 하고 이제 시간 나오는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서 인증하는 거예요. 대신 이제 늦잠을 자거나 못하면 5,000원 벌금을 내고 5,000원. 네, 그리고 이제 학기 끝나면 그 모아둔 돈으로 다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갔어요. 혹시 뭐 먹었어요? 저희 뷔페 갔어요. 오, 나도 배고파.
기본적인 면접 스터디나 이런 목적을 가진 스터디 말고도 또 하나 유행처럼 번지는 게 인증 스터디더라고요. 인증 스터디가 되게 다양했는데 기상 스터디도 있고 기상 스터디도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기상을 해서 칫솔을 들고 찍는 거예요. 와우. 칫솔에 치약을 들고 그 사진을 찍어서 인증을 하는 거죠. 그런 스터디가 있고 아니면은 공부하는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는 사진을 찍는 인증 스터디도 있더라고요. 셀카로 보내요? 그냥 이렇게 보내서인데요. 여기 공부하고 있는 그림을 공부하는 보더라고요. 것만. 또 하나 신기했던 것은 노트북에 요즘에 다 캠이 달려 있잖아요. 네. 캠 스터디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캠을 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화상 채팅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좀 공부하다 딴짓을 할 수도 있으니까 딴짓을 할 때는 다른 사람 캠을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스터디도 되게 다양하게 있었어요. 그건 좀 괜찮은 이거는 것 같다. 자극이 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근데 유라 씨 표정 왜 그래요? 좀 무서운 것 그렇죠. 좀 너무 네. 좀 안쓰럽기도 하고. 되게 그렇게라도 함으로써 되게 자신의 의지를 붙잡으려고 하는 노력, 다들 노력의 너무 결과물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그러게요. 왜 중국에서는 스터디를 안 하고 한국에는 이렇게 많이 할까요? 또 뭔가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네. 지난번에 저희 녹화 때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술 문화가 좀 다르다 해서 한국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편하게 그런 술 문화가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친한 사람들이랑만 마신다. 네. 이거랑 이제 비슷하게 한국은 모르는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뭐 취미 활동을 같이 한다던가 스터디를 같이 할 수 있지만 중국은 조금 친한 사람들이나 편한 사람들이랑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똑똑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만족했어. 아까부터 생각하고 있었어. 이거 근데 진짜 그런 거 같아. 네,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아. 진짜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그렇죠. 중국에서 다 자기 사생활 같은 거 다 존중하고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다 존중하고. 다 같이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특히 대학에 다녔을 때도 모르는 사람들이 제 옆에 처음 본 사람인데 저한테 선물 막 또 줬어요. 어제 왜요? 초콜릿도 받았어요. 왜요? 왜요? 저도 잘 몰라요. 한국 사람 만약 그거 뭐 광고하는 거 아니었어? 너한테 뭐 바라는 거 있는 거 아니야? 가입하라고. 이건 사회적인 분위기도 한몫을 하는 것 같은데 사회적인 분위기. 중국은 경제 성장을 우리나라는 조금 침체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보다 더 급진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이 초조한 거죠. 일자리를 구하기 힘드니까 중국에 비해서. 그래서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고 남들에게 나는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려는 문화가 형성되다 보니까 저는 네. 스터디가 중국보다 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진짜 보잘것없는 생각이지만 저는 한국에서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친구들은 뭔가 같이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학교 맞아요. 내에서도 만약에 저는 대학교 수업에 대한 로망 중에 하나가 혼자서 수업을 듣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열람실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런 진정한 대학생활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다르다. 근데 처음으로 왔을 때 보니까 수업 끝나면 수업 때도 다 같이 앉아 있고 맞아요. 끝나고 같이 밥 먹으러 가고 그리고 같이 열람실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스터디 같은 경우에도 또 같이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한 좀 더 안정감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좀 같이 하면은 뭔가 뒤떨어지지 않는 느낌이다. 좀 다들 같이 하니까 나도 같이 해야겠고 누군가 나랑 같이 하면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셔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생각해 봤었는데 저는 그런 걸 봤더라고요. 영국식 영어 발음을 배우는 따라하는 그런 스터디가 있더라고요. 다 같이 모여서 그러니까 영국 드라마나 영국 영화를 틀어놓고 같이 발음 따라하고 또 서로 이제 교정해주면서 그렇게 배우는 스터디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영국식 영어 발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 만약 든다면 그런 걸 들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수빈이는 어때요? 영국식 영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해리포터 많이 보면서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 파터? 맞아. If you like the way.
스테이츠 이런 말을. 저는 한다면 필기 공유 스터디? 와 진짜 공부에 최적화된 공부를 진짜.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왕 할 때는 제대로 하니까 이제 수업 때 막 필기하고 제가 다른 새 학기에 대해서 새로운 수업을 들었을 때 좀 아무래도 예습하거나 나중에 뭐 다시 볼 때 누군가의 노트를 본다면 조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쓰는 만큼 누군가도 써줬으면 맞아, 좋겠어요. 맞아. 이제 누구 하나 맘 상하지 않게. 저는 굳이 어떤 스터디 같은 거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아까 그 수능고 들어가면 어떤 규칙도 딱딱 있고 잘 지키는 그런 것도 너무 힘들어요. 공부 자체도 너무 힘든데. 언어 교환 스터디는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떤 언어? 어떤 언어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어떤 언어가 선택을 하면은 그 어떤 언어에는 문화도 담겨 있잖아요. 그 그렇죠. 문화를 선택하게 되니까 그걸 제가 고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주변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랑 같이 해보고 싶어요. 저랑 중국어 같이. 좋아, 나 완전 좋아요. 한국어 가르치고 중국어 가르치고. 완전 좋아요. 오, 괜찮다. 네, 대륙을 뒤흔들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국 기업들 심층적으로 낱낱이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세계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막강해지고 있죠. 이 중국의 막대한 시장성은 중국의 경쟁력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 중국으로 진출하는 많은 기업들이 중국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한마디로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는데 사실 어느 나라 기업이든지 다른 나라에 진출할 때는 뭐 그 나라의 문화나 심리적인 그런 거를 많이 고려해서 조심스럽게 진출해야 되겠지만 네. 이 중국이란 시장은 다른 나라와 구분되는 독특한 시장성이 또 있다고 합니다. 남규 씨가 너무 어렵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때 네, 쉽게 말을 하자면 다른 나라에서 성공을 거뒀다고 해서 중국에서까지 그 인기를 확신할 수 없다는 말인데요. 네. 때문에 많은 외국 기업들이 중국의 눈치를 봐가면서 진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네. 중국이 그만큼 세계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으로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어떻게 현지화해 나가고 또 중국화해 나가가면서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기업들이 어떤 노력을 통해서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지 또 자리를 잡았는지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 하나, 열일하는 이름입니다. 사람도 이름대로 살아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기업들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름에 엄청난 심혈을 기울인 결과 중국의 높은 벽을 뚫은 기업들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맥도날드가 중국 이름으로 바꿨다는 소식 제가 알려드렸었는데요. 네. 기억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찐꽁만. 금공문. 네, 맞아요. 맞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이 중... 아치형 상징 밑에 한자로 이렇게 세 글자 적혀 있잖아요. 맞아요. 역시 딱 기억을 하시는데 중국 맥도날드 마이땅라오에서 찐꽁맨이란 이름으로 공식 변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 외래어가 들어오면은 그 외래어 발음과 비슷한 한문을 찾아서 한문의 표기로 읽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름을 중요하게 하는 이유가요. 그 이름을 짓다라는 중국어 자체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는 이름을 뭐 짓다, 이름을 부여하다, 이름을 붙이다 뭐 이런 동사를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름을 짓다라는 중국어 동사가 뭘까 되게 혼자 그 생각을 해봤어요. 뭐 쭈어일까? 근데 알고 보니까 지밍즈라고 하더라고요. 이 지자가 뭐냐면 일어날 기자예요. 일으키다 할 때.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름을 붙이는 게 그 사람의 인생을 일으키는 거. 기업에 어떤 이름을 부여하는 게 그 기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만큼 이름을 잘 짓는 건 중국 사업에서 배제할 수 없는 또 요소이기도 한 거죠. 네. 이런 점을 들어보면 이제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이름을 짓는 거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자, 대표적으로 중국 맥도날드를 마이땅라오라고 불렀던 것처럼 한자 발음 그대로를 읽는 경우가 있고요. 또 금공문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것처럼 발음에 의미를 추가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자 발음 그대로 읽는 경우인데요. 한국이나 일본 등 한자권 국가의 상표를 중국이 한자 발음 그대로 읽는 거를 말합니다. 이 대표적으로는 삼성, 현대를 들 수 있는데요. 네. 어떻게 읽으면 되나요? 삼성은 산싱이라고 하고요. 현대는 시안딸이라고 부릅니다. 그대로죠, 뭐. 네. 그런데 이런 이름들은 원래 한자를 갖고 있으니까 그대로 읽으면 될 것 같은데 네.
외국어로 된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퀴즈를 낼 테니까 듣고 들리는 대로 이 기업이 어딜 것이다 하고 한번 맞춰보세요. 네. 자, 1번 문제입니다. 소니, 네? 소니, 소니, 일본의 그 기업이죠. 네. 한 문제 더 해볼까요? 카시오. 카시오. 그냥 답을 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카시오가 있고요. 네. 우리나라 거 한번 해볼까요? 요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러티엔마트. 아, 롯데마트. 오, 맞습니다. 맞네. 이렇게 그냥 들으면 아시네요.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 거죠. 네, 유사한 발음을 찾아서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있잖아요. 어떤 거요? 코카콜라. 오. 뭐 이렇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뭐였죠? 제가 그거 코카콜라인데요. 네. 저는 이걸 딱 명칭을 보고 야 진짜 이름 잘 지었다라는 생각을 한 게 네. 그어코 뭔가 입에 착 달라붙고 그러 즐거움도 함께 달라붙는다 이런 의미니까 아 정말 그 콜라의 아이덴티티와 이름의 장명 센스가 딱딱 맞아떨어졌다라는 맞아요. 기분이었어요. 네. 네, 이렇게 다양한 외국 기업들의 사례가 있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만의 특징이 또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름에 한을 브랜드에 넣은 곳이 유난히 또 많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면 KB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한야은행이라고 짓고요. 아시아나 항공은요, KB 하나은행이랑 이름이 똑같습니다. 이 아시아를 강조한 한야항공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원래 이름 자체에 한국이 들어있거나 한국을 상징하는 글자를 넣어서 이 원산지가 여기다라는 걸 드러내고 싶어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한국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있는 소비자의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해당 브랜드의 선호도를 높이려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이 밖에도 많은 기업들이 중국 진출을 위해서 중국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발음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 중국어가 외래어를 옮겨 표기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표의 문자이고 중국어의 외국어 표기법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중국어 브랜딩이 정말 쉽지 않은데요. 몇몇 기업들은 이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기업 중에 가장 이름이 괜찮은 기업이요. 락앤락인데요. 이 외래어니까 이름 짓기 힘들잖아요. 네. 한자가 없으니까. 네. 근데 그 이름이 러코예요. 근데 러가 아까 걸러 할 때 기쁘다 할 때, 콰일러 할 때 러자고요. 코는 이렇게 음식을 탁탁 채우는 건데 락앤락이 원래 이렇게 음식을 밀폐해서 탁탁 네네. 채우는 건데 기쁘게 채우고를 한자에 담으면서 락앤락이라는 이름도 살리고 네. 네, 이런 이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제가 또 좋아하는 한국 기업의 이름은 카페베니. 카페베네인데요. 커피가 당신과 함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한자가 갖고 있는 그 표의 문자로서의 어떤 가장 훌륭한 것 다 살리고 뜻도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이런 이름들이 또 있습니다. 네. 이 외국 기업들의 중국 현지화 첫 번째 단계로 이름을 바꾸는 여러 기업들을 살펴봤는데요. 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키워드 둘. 중국에서 재탄생한 제품들입니다. 사실 뭐 아무리 잘 나가는 외국 기업이라고 해도 안 맞으면 그만이고 이질감이 들면 안 사용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중국인들의 문화와 특징에 맞게 제품의 성격 자체를 바꾼 기업들이 또 많다고 합니다. 네, 기업의 예를 들어 알아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성공적인 중국 현지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절대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곳이 바로 KFC입니다. 그렇죠. 네. 이 중국 현지화에 성공한 1세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중국인들에게는 이미 친숙할 대로 친숙해진 기업이죠. 이 KFC의 이름의 뜻은 어떻게 되나요? 자, 제가 먼저 또 질문을 물어볼게요. KFC의 약자가 뭘까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네, 그럼肯德基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켄터키. 맞아요. 그 켄터키의 그 발음을 그대로 옮겨서 그냥 肯德基라는 한문 글자를 그냥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딱히 의미는 없고 켄터키 발음을 중국 표기대로 바꿔놓은 거죠. 그렇구나. 네, 심지어 이 KFC는요,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고요. 또 맥도날드는 중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곳이라 할 정도로 이 KFC가 그만큼 중국인들에게 친숙한 곳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있었겠죠. 네. 네, 중국에 KFC가 들어간 건 90년대였는데요. 미국 담당자가 아닌 중국 담당자를 파견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중국인을 가장 잘 아는 건 중국인이기 때문에 이 중국인을 보냈던 거고요. 네. 또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개발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외국 브랜드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 나라의 어떤 문화나 그런 분위기를 살리는 것을 중요시하는데
듣다 보니까 중국은 조금 반대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네, 굉장히 중국인들은 정말 이게 정말 중국 같다, 중국스럽다, 중국인스럽다 뭐 이런 것들, 그 친숙한 것들에 굉장히 호감을 많이 표현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메뉴가 이 KFC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밥이나 죽, 그리고 요티아오, 또우장과 같은 중국화된 메뉴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KFC에서 아까도 우리 페이쌤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 죽, 비단죽이 아침에 팔리고요. 네. 이게 중국의 과일들로 에이드가 있으니까 되게 새롭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런데 이 KFC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중국인들에게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간 제품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오리온에서 선보였습니다. 오리온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중국에서 또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이 오리온의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네. 알아요. 그렇죠. 네. 이 절대 변하지 않는 대표 상품인 초코로 만든 동그란 정을 나누는 파이가 있겠고요. 네. 중국에서는 감자로 만든 종류와 스낵이 인기가 아주 많다고 네. 하는데요. 이 제품들이 중국인들에게 친숙함을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먼저 정을 나누는 이 파이 이름부터 딱 바꿨다고 하는데요. 자, 어느 기업인지 맞춰보세요. 하오리오. 하오리오. 오리온. 오리온의 기업명을 중국인들은 하오리오. 하오리오라고 하는데요. 그 오리온이라는 회사의 브랜드 명 뒤에 초코파이에 파이를 붙였어요. 그래서 하오리오 파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초코파이인데요. 하오리오라고 하면 하오, 좋고, 리, 아름답고, 요, 아름다운 친구를 얘기하는데 뭔가 이렇게 초코파이라는 어떤 매체 안에 중국인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정 이걸 딱 담은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포장지도 빨간색으로 빨간색.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빨간색으로 또 바꿨다고 하네요. 네. 뭐 그야말로 중국인들을 취향 저격했을 제품인 것 같은데 중국의 문화를 또 잘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제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다른 과자 제품들은 어떤 방법을 썼나요? 이 오리온의 대표 과자 중에서 먹으면 오! 하고 놀라는 그 감자 과자 있잖아요. 다 알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한국에는 없는 뭐 토마토 맛, 스테이크 맛, 망고 맛 등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맛을 선보였는데요. 네. 중국인들에게는 친숙한 맛으로 사랑을 받기 시작해서 현재는 중국에서 오! 하고 놀라는 과자가 정을 나누는 그 과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매출도 더 와. 많이 넘어선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 두 기업만 봐도요, 중국에게 굳이 외국 기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보다는 친숙하게 다가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 중국 진출을 위한 외국 기업들의 힘겨운 현지화 작업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보고 있었는데 네. 이 현지화 작업이라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좀 뭐 많은 정체성을 좀 버려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몇 가지 공식만으로 진출에 성공할 수 있을 만큼 중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기 때문일 텐데요. 이 완전히 중국 입맛에 맞게끔 바꿔야 하는 것 이상으로 기업의 이념을 바꿔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키워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 셋. 자존심이 밥물고 주나 이거입니다. 오랜만에 사투리 느낌 알겠네요. 써봤어요. 네.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환대받는 기업들이지만 중국에서만큼은 맥을 못 추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네. 네, 왠지 중국은 어떤 외국계 기업이 독주 체제를 오래 이어가면 꼭 2등 기업이 바짝 추격해가지고 1등 기업의 자리를 좀 탈환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중국 앞에서 자존심을 접은 기업이 있는데 야, 이 기업이 이렇게 했을 줄은 저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바로 애플입니다. 자, 애플이 중국의 말을 아주 고분고분 잘 듣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가 중국 개발 포럼의 공동 의장을 맡기로 한 게 그 시발점이라고 합니다. 네, 가장 큰 목적은 공동 의장을 통해서 중국 정부 고위직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건데요. 게다가 아이클라우드 서비스 운영권을 현재 업체에 넘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중국 내 제2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도 밝혔다고 합니다. 네, 심지어 그동안 애플이 소비자에게 아이튠즈, 앱스토어 등 자사 소프트웨어를 강요했던 것도 중국에서는 예외라고 하는데요. 중국 내 애플 스토어에서 애플페이가 아닌 알리바바의 알리페이 사용을 허용하는 등 그동안 세계 모든 시장에서 같은 정책을 고집했던 애플이 중국에서만큼은 현지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도덕적이네요. 네, 애플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고 또 너무 저자세로 나오는 거 아니냐, 중국 앞에서 저자세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자존심 높던 애플의 콧대가 무너졌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아이폰 X 나왔을 때 한국에서도 너무 가격이 비싸다 네. 한국에서만 네. 이렇게 해서 말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뭔가 우리 민족을 얕보거나 우롱한다 이런 느낌이 들면 바로 그 기업을 공격하고 쓰지 않는 보이콧이 바로 들어가요. 네, 바로 네.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애플도 뭐 우리께 다 좋은 거야 라는 식으로 했다가 중국에서 니네가 뭔데? 우리는 우리 거 쓰면 돼 라는 느낌으로 좀 이런 게 있는 거죠. 네. 이 중국 진출을 위해 자존심까지 버린 기업들, 애플도 충격적이었는데 여기까지 그랬다고 합니다. 구글인데요. 구글은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검열이 굉장히 심한 곳인데 구글은 중국에 진출한 이후부터 이 인터넷 검열에 불만을 계속해서 표시해 왔는데 네. 2010년에 중국에서 그것 때문에 철수를 했습니다. 네, 그 2010년 당시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게 좀 놀라운데요. 구글 철수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중국인들한테 물었을 때 2만 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약 87%, 무려 87%가 구글이 중국의 어떤 정책이나 상황을 고려해주지 않으면 철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대답을 되게 높은 했다고 비율이네요. 하더라고요. 굉장하죠. 네. 그런데 최근 구글이 중국 시장에 재도전한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텐센트를 등에 업고 나타났어요. 저 이제 구글과 텐센트가 서로의 특허를 주고받는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아직 구체적인 서비스의 발표는 없었지만 이번 계약으로 2010년 중국에서 뼈아픈 철수를 겪었던 구글이 어떤 모습으로 중국 시장에 재진입할지 기대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외국 기업들의 현지화 과정 그리고 그 노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중국 시장의 영향력은 앞으로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들어와서 현지화 과정에 노력하는 게 더 다양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중국 시장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미 정착에 성공한 기업들도 이 빠른 시장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방법들을 궁리해 내야 하는 새로운 숙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중국 입장에서도 외국 기업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 네. 중국 역시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문제를 생각한다면 너무 지금의 이런 높은 콧대만을 세우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또 앞으로 외국 기업들과 중국 기업들 간 줄타기하는 거를 지켜보는 것도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중국 기업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사인학고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짜이젠! 바이바이!